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하마스에 침묵하는 중국, 그들의 노림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하마스의 공격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마스의 공격에 있어서는 좀 침묵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죠.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 지구에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탈리아 등 서방 5개국은 9일날 공동 성명을 내면서 하마스의 행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을 했죠. 한국도 11일 하마스의 무차별적 공격에 규탄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의 평화 조종자로 자처해온 중국은 비난이나 유감 등 아무런 의견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중국은 중재자가 아니고 숨은 조력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무기들이 중국에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하마스에 침묵하는 중국, 그들의 노림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중동의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의 평화의 핵심은 바로 세 나라죠. 이란, 사우디,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은 지난 2002년부터 중동 지역에 특사를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불간섭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평화 촉진을 명분으로 수차례 개입하면서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지금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중동의 평화 전도사로 포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올해 3월에 이란과 사우디의 대표단을 베이징으로 불러서 대탕트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대타협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월 달에 이란과 사우디 외교수장이 베이징에서 만나고 그리고 2016년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진 이란 사우디 외무장관 간의 대면 회동이 이때 열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시진핑 마흐무트 아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회담이 열리는데 이 회담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합니다. 한마디로 팔레스타인에 힘을 더 실어주기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8월에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데 브릭스에 사우디, 이란,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를 회원국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9월 달에는 이란이 상하이 협력기구에 정식적으로 가입을 하죠. 상하이 협력기구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금 협력기구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10월 5일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는 지금 1대1로의 대표적인 주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5일 얼마 안 됐죠. 왕이 외교부장과 아프간의 탈레반 외무장관과의 회담이 있었는데 이것은 환 히말라야 국제협력 포럼이 있었는데 티베트 린치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대1로 정상 포럼이 열리는데 이곳에서 아랍권 국가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즉 저개발 국가와 후진국 정상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지금 다시 피해 보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마스 침공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중국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16차례의 질문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양측 간의 휴전을 촉구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모두 중국의 우방. 이게 말이 안 되죠. 중국의 우방이 어떻게 양 국가가 지금 현재 되겠어요. 중재자 역할을 해야 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죠. 시진핑 총서기도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한 침묵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핵항공모함의 배치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고, 실제로 미국은 지금 지중해 지역에 핵항공모함 2척을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난감하죠. 그래서 네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난감한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난감한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곳에 다 발을 양다리 걸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즉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왕어 시사평론가는 지난 10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중동 지역의 핵심 이슈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외교 능력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중국과 팔레스타인은 어떤 관계일까요? 중국은 1960년대부터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해체하고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주권을 되찾을 것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해체돼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서로의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IMF는 이렇게 말을 했죠. 지난해 중국과 이스라엘 무역 규모가 약 2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9억 6천억 원이 된다. 지금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국가안보연구소가 지난 6월에 논문을 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중국 수출품 중 절반 이상이 웨이퍼를 포함한 전자부품이다. 그런데 중국은 이득을 얻을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득을 얻고 있고, 실제로 중국의 입장은 이전부터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해체하고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주권을 되찾을 것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파트너 국가와 즉 한국, 일본, 대만 이러한 네덜란드 이러한 나라들과 첨단 기술의 접근 제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의 무역은 매우 중국에겐 중요한 상황이죠. 지금 웨이퍼를 포함한 전자부품들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지금 중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인텔의 CPU 칩이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현재 중립을 고수를 하고 있죠. 이것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왕어라는 이런 분이 이렇게 말했죠. 미국이 여러 차례 경고하고 제재까지 가했음에도 이스라엘이 중국의 과학기술과 국방산업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굉장히 현재 중국의 기술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줬던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이죠. 하마스의 공격 상황에서 중국은 중립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중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이 발발하면 석유값이 치솟을 것이고 이는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 중 하나인 중국에 매우 불리하다. 경제 이익을 위해서라면 중국 당국은 중동 지역의 평화를 지지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 당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 지역의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자,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분석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이 지역의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중국이다 라는 지점이죠. 그러면 왜 중국이
중동의 평화를 원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 이 두 가지를 치러야 돼요. 이전에 제가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분산된 힘은 지금 현재 남중국해에 집중할 수 없다라고 중국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 간 우호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르단이나 아니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러한 나라들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죠. 특히 순위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중동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순고청 대만 국제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센터 연구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동 지역의 평화가 찾아오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협상 카드를 잃는다. 미국의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중러 양국의 전략, 지렛대 등의 힘이 모두 약화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왜? 이란과 사우디를 모두 한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석유라는 이란 거대한 막대한 것을 지금 미국이 다 쥐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현재는 사우디밖에 쥐지 않고 사우디도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 지금 중국이 끼어들어서 사우디와 이란을 지금 붙여놓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사우디와 이란은 더욱더 척지게 될 현 상황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썸밍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산하 국가안보연구소 소장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으며 전 세계의 이목이 중동 지역에 집중될 것. 이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받는 러시아의 압력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대만 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받는 중국 당국의 압력도 완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 이게 내전이죠. 실질적으로 내전인데, 내전이 일어나면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지금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뒤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힘의 집중이 다른 곳에 못 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일부 내용에서는 중국이 하마스를 은밀하게 지원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BBC는 하마스 대변인의 8일 내용을 보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스라엘의 지원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이란 외에 다른 국가도 도왔다. 이 워딩이 중요합니다. 이란 외에 다른 국가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 아니면 북한 아니면 중국이죠.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다 나왔고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가 현재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딱 있는 게 중국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죠. 승코청 대만 국제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센터 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국가란 중국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중국 당국이 계속 이란에 군사 자재와 물자를 공급해 왔으며 이란이 군사 장비를 조립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했다. 이란은 이렇게 획득한 무기를 비밀 루트를 통해서 하마스에 지원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중국이 이란을 지원했고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했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삼각관계라고 지금 결국 보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란을 지원했고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사실이죠. 순코청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마스 대원이 중국산 부품으로 만든 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져도 전혀 놀랍지 않다. 중국 당국은 오랫동안 중동 지역에서 반미 세력을 자극하거나 분열시키는 작업을 이어왔다. 중국이 하마스의 이번 작전을 지원한 증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쟁에 대한 책임은 결코 회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노리는 노림수, 그리고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가만히 있는 노림수가 뭘까요? 이전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곳의 전쟁 발발을 통한 미국의 전쟁 억지력 약화입니다. 지금 적어도 핵항공모함 두 편성이 갔잖아요. 편대가 갔는데 이러면 만약 남중국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 두 함대 자체가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다른 편대가 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곳에 집중할 힘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압박의 약화. 그런데 러시아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이 지중해로 왔던 이 핵항공모함 함대가 이게 틀어서 흑해로 들어갈까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 억제력 약화를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분석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지, 아직까지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이 정말 제가 주장하고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